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됐지만 오세훈 시장 못지않게 TV 토론에서 수분이형으로 아주 유명해진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에 매우 유동적이며 삼지대에 대한 관심 역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삼지대 지금 맏형격인 민생당인데요.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당의 진로를 어떻게 개척할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아니 뭐 좀 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무슨 옥새를 가지고서 도용 논란도 있고 뭐 이렇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이제 당내 문제라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올 초에 제 인장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옥새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사무처 당대표 인장이라는 예, 거죠. 당대표 인장을 말하자면 제 결재 없이 어떤 업체하고 도용해서 계약한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제가 그 인장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잘못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태가 큰 게 처음에 계약한 업체는 한 1,500만 원 정도의 여론조사 업체였어요. 예. 근데 이게 4월 초에 사무총장에게 결제가 올라온 게 3,400만 원 가량 금액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는 보통 그렇지만 2천만 원 이상은 다 공개로 입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규정을 다 어기고 또 제 도장도 도용해서 이제 금액을 요구한 이런 일들이 우리 내부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조선일보에서 거꾸로 위원장님이 도장을 도용했다 이렇게 보도됐더라고요. 그 이제 완전히 이제 흑과 백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냥 한쪽 말만 듣고 그래서 근데 사실 모 비대위원이 이번에 인장을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추천한 사람이 이제 모 비대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통장을 관리했던 그 실무자도 이번에 이제 대기 발령을 내렸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진행형이다가 제가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에 제가 이제 사퇴 결심을 하고 이제 직무대행을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직무대행이 바로 그 모 비대위원입니다. 근데 그 모 비대위원이 계속 이제 3,400만 원 정도의 결제를 사무총장에 요구를 했고 그 사무총장이 그거는 이제 도용한 도용이기 때문에 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총장을 교체하려고 하고 총장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직무대행은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장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어요. 인장을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이제 선관위에서 그거는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도장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허용이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지금 이제 전체를 다 말하자면 대표까지 바꾸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조선일보가 한쪽 말을 듣고 잘못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은 사퇴하셨다 번복했다고 소문이 있던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퇴 결심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제가 비대위 회의에 마무리할 때 다 끝나고 나서 제 이런 의사를 밝힌 건데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래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전당대회 상반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가 선정이 돼야 제가 이제 넘겨줄 수 있는 법적인 이제 권리가 그분이 이제 있는 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조기 사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선 그러면 비대위원 중에 직무대행을 제가 추천을 하고 그 직무대행이 반드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법적 권리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원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됐습니다. 없는데 없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결을 해야 법적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직무대행님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사퇴가 되는 겁니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퇴의 결심을 밝힌 4월 14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사무총장을 바꾸려고 하고 또 뭐 그에게 판공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좀 약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원래 제가 사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전당대회를 빨리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대표로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해서 인장 교체를 시도하고 선관에 계속 등록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신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지역에 시우당 위원장님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빨리 사퇴를 그런 걸 하지 말고 이 당무를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갖다가 밝혔었는데 예, 예. 그 이후에 이 정식 사퇴라는 것은 했던 그런 이 근한 대행들이 당무위원회에서 예. 인준을 받아야 인준을 받아야 제 사퇴가 공시가 되는데 되는데 그거를 안 받기로 했는데 받지 않고 그 다음부터 바로 네. 이제 이제 법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제 막 결제를 요구하고 사무총장 압박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야말로 처음부터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당권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노골적으로 이제 그냥 징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비대위원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김정기, 이관성 네 사람하고 7명. 8명이군요. 8명입니다. 8명. 본인들 포함했어요? 예, 예,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수도 이 8명에 지금 서너 분이신 겁니까? 그 8명 중에 이제 그 4명이 모여가지고 뭐 의결을 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사실 가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법에 안 맞는 거죠. 예. 의결 정도수는 이제 5명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간에 비대위원들한테 여러 설득 작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무위원회 의결을 주문을 했던 것은 이 직무대행이 인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 전당대 준비위원회도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법적 권한의 신고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준위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는 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속 법적인 대표만 등록을 시도를 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만나서 좀 내가 처음에 했던 그런 조건들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면담을 이제 3명 중에 2사람이 거부하고 1분만 면담을 하면서 그 2사람은 계속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제가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복귀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회의에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장소에서 제가 들어오는 걸 몸으로 막고 그냥 진행을 날치기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그 회의 자체도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부존재하죠. 법적으로 부존재한 사유이지만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아예 그냥 당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노골화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사실 보면 민주노총에서 정책위원장 등 오래 있었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정치를 내세우면서 함께 합류를 했던 건데 예. 현재 민생당이 보면은 안철수 대표도 나가고 손학규 대표도 또 상당히 여러 고초를 겪게 되고 이랬는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 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참 이게 좀 혼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마음도 아프고 좀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아무리 선의와 원칙을 이야기해도 이미 자기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아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면을 바꾸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막스 베버도 그래서 소명으로서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혼탁한 부분에서도 뭔가 꽃을 펴낼 수 있는 이런 게 정치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정리가 필요할 건데 뭐 법적 조치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그 당무위원회가 우리 당의 최고 결기구인데요. 지금 현재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에서 현재 문제를 일으켰던 그 비대위원들을 다 제명하고 지금 불법적으로 농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만장일치로 다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당내 문제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예. 뭐 많았습니다. 뭐 밤에 주거 침입을 해서 절도를 하고 또 일부 당직자들로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서부도 마비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 참 이렇게 많았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다 지금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여간에 지금 보면은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죠?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일정이 나왔나요? 지금 일정은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전대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그 뭐 기탁금 문제와 선출의 범위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이런 정도 정하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일정과 이런 게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종합해 봤을 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생당은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득표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거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워낙 그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그 여야 양당의 심판 분위기 때문에 사실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다 합쳐서 3%가 채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마저도 뭐 여러 가지 그 군소정당이 다 나눠본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다들 저조했고 그리고 대상이 분명해요. 보면 뭐 페미니스트 당 또는 소수자 운동 정당 등등의 이런 그 3%도 아주 특정 이슈를 가진 정당들이 다 나눠 먹었던 이런 것이어서 저희들 같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정당으로서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대체정당이 있고 대한정당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체정당을 넘어서 대한정당을 추구했던 민생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협소한 능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거대 양당의 시스템이 계속 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 민생당은 이제 막 시작했다. 그리고 큰 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샘물 한 방울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의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번 대선판에서 또다시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 이수근 위원장 입장에서는 3지대, 제3지대, 제3정치 정치 세력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과 불가능을 떠나서 이제 굉장히 좀 필연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당, 2당은 아무리 봐도 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까지의 그 산업 시대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정보통신혁명 시대부터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당이 저는 민생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걸맞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1당, 2당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 산업사에 적응할 수가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너무 짧게 보면 안 되고 적어도 10년을 이상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동의되는 정치 세력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좀 통합적으로 새로운 어떤 제3의 정당을 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곧 벌어질 건데 네네. 그 오는 주자들이 뭐 전부 다 윤석열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 내가 더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서서 네네네. 오가고 있는데 제3지대 부분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사람이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제식이 비슷한 당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지만 네. 어석이 한석, 두석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데부터 이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윤석열 지금 예상되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정체성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 해서 만약 그분이 정말 공정이라는 가치에 충실하고 그런 우리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정치적인 세만 가지고 이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이전에 고 노회찬 의원한테도 진보정당이 국민들한테 대중화될 수 있으려면 스타 마케팅을 해야 된다. 예, 예.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좀 알고 예. 이해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 당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수봉 위원장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TV 토론에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결국 본인의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 캠페인 부분들이 또 제3지대 그리고 민생당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혹시 뭐 이렇게 구체적 계획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뭐 초지일관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한 것도 뭐 이렇게 어떤 우리 민생당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거의 돈키호테지 않습니까? 네. 돈키호테처럼 달리는 양당 체제의 풍차에 돌진을 한 건데 뭐 사실 저는 뭐 피투성이가 됐죠. 하지만 저는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그리고 그렇게 피투성이 상태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절대 굴하지 않고 도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또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과 힘을 계속 합치는 노력들을 해서 제 개인이 뭐 어떻게 부각되고 이런 것은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3지대 제3정치회였던 이 성장을 갖다가 관심 있게 주목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이제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답답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답답함의 정체는 한국 사회는 점점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여야 정당이 안 보이고 그런 후보가 뭔가 좀 2% 부족하다 하는 데서 나오는 답답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생당은 첫 출발부터 이런 거대 양당이 가져왔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당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비록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시대정신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당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바로 기득권 담합 세력의 해체, 그걸 통해서 인간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생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있지만 반드시 내부에 잘 정리를 해서 이런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